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규리입니다. 7월 10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주요국 통화 중에서 원화의 절하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원화는 달러 대비 2.3% 절하됐습니다. 유로, 영국의 파운드, 일본엔 등 선진국 통화의 경우 가치는 낮아졌지만 절하폭은 원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우리나라의 성장세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환율 쇼크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0,000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세금도 많아집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증여세 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소외 법인 2,14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여세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혜택을 본 오너 일가 등 주주에게 물리게 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댓글 취소와 제한하기 등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댓글 취소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해 게시하기 전에 댓글 작성자에게 해당 댓글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또 제한하기 기능을 활용해 제한된 계정에 게시한 댓글은 해당 계정을 제외한 다른 친구나 팔로워들이 볼 수 없게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1.8%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9일 한일 무역 이슈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GDP 전망치는 1.8%로 기존 2.2%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GDP 전망치는 1.7%로 종전 2.4%보다 0.7%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데이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간 무역 분쟁은 이미 국내외 역풍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에 더욱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 수지 적자 폭은 커졌습니다. 지난해만큼의 초과 세수는 어렵겠지만 올해 세입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재정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총 국세 수입은 13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큰 폭의 초과 세수는 어려울 것 같고 세입 예산 수준으로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 집행엔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카드 뉴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비생활 팁 카드 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생활 팁 카드 뉴스는 생애 주기별로 당면하는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79만여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만들었습니다. 카드 뉴스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고 웹툰북으로도 제작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시도 소비생활센터 등에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직업병 보상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등에서 직업병 의심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지회사 수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폐암과 심근경색, 백혈병, 진폐증, 피부 질환 등입니다. 지회는 질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사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